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오늘 제가 치료제에서 매매를 했고, 그쪽 치료제를 일단 제가 주말에 6월 7일날 올린 영상인데, 여기서 흐름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1군 치료제 렘데시비르 그리고 클로로킨 애들에서 2군 치료제 나머지 피라맥스부터 해가지고 뭐 등등등등 그쪽으로 넘어가는 흐름이다 설명을 드렸던 영상이 이 영상이거든요. 그게 뭐 물론 오늘 오를지는 저는 당연히 모르죠. 그거는 오늘 당장 오를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미리 이런 흐름을 조금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 그리고 준비를 해둔 것과 안 해둔 것의 차이, 그리고서 오늘 부강약품 대해서 매매를 제가 주축으로 했는데, 부강약품을 매매를 했던 이유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치료제에서 제1약품을 일단 매매를 제일 우선적으로 했어요. 이 녀석. 자, 이 녀석 지금 보면은 얘는 많이는 못했습니다. 왜냐면 좀 간보느라 500만원 정도밖에 못했을 거예요. 제 경우 4,680원 4,680원에서 매수를 했네요. 네, 보면은 자 4,680원이 요 자리죠.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제 영상을 좀 이제 길게 보신 분들은 이 인간 또 똑같은 자리에서 매매를 했구나 생각이 드실 거예요. 보이시나요? 저항. 자, 일봉으로 넘어갈게요. 자, 어제까지 본 모습만 보면은, 자, 이런 자리 엄청 돌파 매매 좋아한다고 항상 말씀드리죠. 저항. 거기다 얘는 윗골이 긴 음봉이었어요. 윗골이 긴 음봉, 대금도 꽤 터졌죠. 이러면은 추세가 뭐다? 쌍봉이잖아요. 쌍봉을 맞고 음봉, 윗골이 긴 거래량 터진 음봉으로 끝났다. 그러면은 초보분들이 다 배우는 안 좋은 쌍봉이에요. 추세가 내려가야 해요. 쌍봉도 쌍봉인데 윗골이까지 길고 대금까지 터졌다. 그럼 추세가 내려가는 게 정상인데, 자, 오늘 흐름 보세요. 올라오기 시작했죠. 분봉으로 볼게요. 분봉. 자, 여기 먼저 고점을 만들어 놓고 다시 넘어가려고 할 때, 그때 매수를 한 겁니다. 이 종목. 그렇게 해서 또 매도한 포인트는 5만원 넘길래 여기서부터 분할 매도 한 거예요. 5만원이 넘길래 분할 매도를 한 겁니다. 그 매도 제가 공부 영상에다가 매도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포인트 3개 올려놓은 거 그거랑 똑같아요. 5만원 밑에서부터 5만원 돌파하기 때문에 여기 그냥 분할 매도를 요 부분에서 주르륵 때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얘가 48,100원 정도, 48,500원 여기 내려올 것 같아가지고 여기다 매수를 걸어놨었는데 안 오고 그냥 가길래 놓쳤어요. 얘가 사실 점심시간도 아니고 한 10시여가지고 이때 또 상한가를 바로 땡길까. 왜냐면 어제 기준으로 이미 요 자리가 20%였어요. 20%, 24%. 그렇다고 뉴스가 있었는데, 자, 뉴스 시간도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뉴스도 있었지만 뉴스가 사실 강했던 기억은 아닌데, 자, 6월 9일 아침 9시 24분 9시 24분 봉입니다. 이게 9시 24분에 제1약품 렘데시비르보다 600배 강력한 나파모스타트 임상 소식에 상승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뭐 요게 일정 같은 건 없는데 일본 오노약품이라는 곳에서 나파모스타트 이거 검증하기 위해서 임상시험에 착수했다고 발표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여기서 일정 챙겨야 되는 건 오는 8월에 임상시험 종료입니다. 일상. 이거는 좀 기억을 해두시거나 어디다 저장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8월. 그래가지고 6월 9시 24분에 이 뉴스로 갖다 윗꼬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선, 자, 앞에 쌍봉이 있는 자리죠. 그래서 여기서 원래 제 개인적으로는 이날 이렇게 해서 추세가 쭉 내려갔어야 되는데 안 꺾이고 뉴스를 이용해서 한번 치고서 조정을 주고 다시 올라올 때, 그때 저는 매수를 한 거예요. 보고 있다가. 근데 사실 뉴스가 제 기준에는 엄청 강하다 라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임상시험 착수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막 우리나라도 아니고 미국 FDA도 아니고 일본 오노약품? 뭐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들어봐요. 그리고서 뭔가 좀 디테일함이 좀 떨어졌죠.
그래가지고 저는 조금 눈치 봤던 게, 아, 여기서 상한가를 못 갈 것 같아가지고 5만원 넘는 거에서 분할 매도를 치고, 그래도 좀 깊게 48,000 중순까지 눌러주면 거기서 매매를 하려고 했는데, 야, 거기서 그냥 곧바로 상한가를 갔어요. 그래서 어허 그래서 여기서만 짧게 매매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많이 잡지도 못한 게 재료에 대해서 114주 500만원 조금 안 되네요. 저 정도밖에 매수를 못한 게 재료가 애매했어요. 재료가 좋다고 제 기준에 좀 생각됐으면은 뭐 그래도 한 1, 2천원 최소는 잡는데, 단타 계좌에서도 재료가 조금, 뭐 이건 사람마다 다르니까, 어쨌든 나파모 스타트 임상 들어갔다는 건 좋은데 뭔가 좀 저한테 크게 안 와닿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래도 차트 자리상 일봉에서 쌍봉 만들어 놓고 꺾여야 되는 자리인데 뉴스까지 띄워놓고 거기를 다시 올라올 때, 그래서 그냥 거기서 매수를 해서, 매도한 포인트는 그 공부용 영상에 있는 5만원 제가 본다는 세 가지 포인트, 그 부근에서 분할 매도를 친 거고, 좀 더 눌러주길 바랬으나 안 눌러주고 상한가를 닫았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러면서 본 게 치료제 섹터였어요. 치료제 섹터 어제 제일파마홀딩스도 일단 빠르게 따라왔죠. 같은 섹터니까. 그러면서 오늘 뭐 있었냐, 오늘 막 별별거 다 올랐었는데, 테라제니텍스 얘는 자, 뉴지랩도 3등주인데 얘도 크게 따라왔었어요. 뉴지랩도 15% 따라왔었고, 명문제약도 제가 얘도 이거 주고서 바로 죽을 것 같진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나도 하면서 따라왔어요. 8%. 여튼 추세가 괜찮은데, 얘는 카모스타트죠. 나파모스타트 비슷한 카모스타트. 그리고서 뭐가 있냐, 아, 얘네들 말고서 오늘 좀 괜찮게 갔던 애들이 대웅도 보세요. 시간이 다 비슷하죠. 제일약품이 상한가를 11시 18분에 닫았어요. 상한가를. 근데 지금 움직인 애들 보면은 대부분 11시 24분, 18분. 제가 제일약품이 처음으로 상한가를 닫아 버리니까, 같은 치료제는 아니지만 치료제라는 거 큰 테마로 엮여서 얘네들이 같이 올라준 거예요. 오늘 움직임이. 대웅, 그리고 대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니클로사마이드, 아, 얘는 제가 매매를 못한 건 좀 아쉬워요. 뭐냐면은 얘도 똑같더라고요, 자리. 아, 얘는 제가 못 봤어요. 이거 26,350원이죠 26,350원 26,350원 이 자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이 자리는 넘을 때 좀 충분히 해볼만 했는데, 여기서는 돌파로 좀 따라잡을 수 있었는데 제가 얘는 못 봤습니다. 안 봤다고 해야 되나? 못 봤어요. 관심 종목에 나중에 추가한 거고, 이 관종에는 없었어요. 이만큼 관심 종목 세팅이 중요합니다 라고 한마디를 다시 드리고, 자, 중요한 게 제일약품이 11시 18분에 상한가를 닫았다. 그러면서 나머지 치료제 애들 오른 게 그 부분이에요. 한마디로 오늘 치료제가 한 놈이 대장을 가니까 그때부터 따라 올랐다는 거예요. 얘도 우상향 천천히 하고 있었죠. 신풍제약은 조금, 얘도 움직이면 나중에 그 다음에 섹터에서 튄 애들인데, 일단 대웅이 먼저 튀고 그 다음에 부강약품이랑 신풍이 튀었는데, 제가 신풍도 안 했습니다. 신풍도 오늘 매매를 안 했고, 대웅도 매매를 오늘 안 했어요.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거죠, 엄밀히 말하면. NG캠은 얘는 손절 한 100만원 쳤던 것 같은데, 자리 좋아가지고 했는데, 아, 역시 잡주. 여튼 얘는 100만원인가 손절 쳤고, 부강약품이 오늘 제 주축 매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부강은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게, 자, 이거 차트 설명드렸던 딱 그 흔적이 남아있죠. 얘가 자, 어떻게 설명을 드렸었냐면, 이날이에요. 이날 6월 7일날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금요일날, 일요일날 만든 거죠. 6월 5일 차트가 끝이었잖아요. 얘를 설명드리면서 보고 있었던 게, 이 앞에 저항 이런 곳에 지금 갖다 대고 있다. 그러면 거래량 살짝 붙고, 이런 애가 이런 쌍봉 위치에서 강하게 올라가 준다면, 거기다 위에 3만원 라운드 피겨까지 두고 있고, 근데 어제는 윗꼬리를 달았어요. 그래서 이 윗꼬리도 어떻게 보면은 쌍봉 개념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래량이
5,400억 터졌죠. 이 윗꼬리에서. 제가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는 애들은 쉽게 안 죽는다. 물론 그건 자리에 따라서 조금 그 의견이 갈리는데, 여튼 아직은 치료제 섹터,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치료제들의 돈이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얘도 관심 종목에 당연히 있었습니다. 이게 쌍봉으로 보이지만 이 자리를 넘어설 때는 또 괜찮을 것 같다. 그러더니 오늘 넘어줬죠. 얘는 특별한 뉴스는 없었던 것 같아요. 부강약품은 제 경우는 얘는 뉴스 보고 매매를 안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차트 관점, 그리고 오늘 섹터 치료제에 돈이 다 몰리는구나, 그것만 보고 했어요. 그것만 보고 매매를 했습니다. 얘가 뭐 뉴스 없었죠. 예, 뉴스 없었어요. 제가 오늘 뉴스를 보고 매매를 안 했었으니까 얘를 기억은 있는데, 자 차트 자리를 보면은 똑같아요. 얘도 32,200원짜리 제가 처음 매수하기 시작한 게 32,200원, 450원 그 부근이죠. 저는 관점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은 대부분 똑같아요. 뭔가 그 자리에서 일단 도전하고 손절 잡고 내려가면 손절, 대신에 거기에 추가적인 관점 몇 개를 좀 더 할 뿐이에요. 저는 막 엄청 말씀드리지만 타점이 정말 디테일하거나 그러지는 못해요. 제가 실력이 안 돼가지고 타점이 정말 디테일해가지고 막 저점 잡고 그러지는 않지만, 제 장점은 그날 돈이 어디에 쏠리는지 테마 흐름을 좀 잘 보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직장인임에도 불구하고 웬만하면은 그날 주도 섹터는 다 대부분은 매매를 해요. 특별하게 제가 뭐 그날 컨디션이 좀 저조하거나 혹은 직장에 뭐 특별하게 일이 미팅 같은 게 하루 종일 잡히거나 그래서 못 보는 케이스가 아니면은 제가 매매하는 거는 보통은 그날 주도주들이 꼭 껴있습니다. 왜? 제 장점이 그거니까요. 그날 테마 어떤 놈의 돈이 크게 쏠리나 그거를 좀 빠르게 캐치하고 좀 크게 갈 수 있는 애들을 캐치하는 게 제 재능입니다. 근데 그것도 재능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게, 저도 당연히 처음에는 시장을 보면은 그냥 별 생각 없었어요. 근데 그만큼 5년, 7년 막 이렇게 시장을 계속 보니까 몇 년 동안 길게 날마다 보고 장 마감하고서 오늘 테마 흐름, 아침에는 2차전지랑 뭐 그 보안주들이 오르고 그리고서 뭐 거기서 치고받고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치료제에 돈이 쏠렸구나, 이런 거를 저는 항상 복기를 해요. 아직도 하고 있고 이거를 몇 년 동안 했어요. 한마디로 이걸 트레이닝이라고 해야 되나? 지속적으로 하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생긴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웬만해서는 주도주는 꼭 깔짝거리기라도 해요. 최소한 그날 놓치진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뭐 물론 무조건 잡진 못하는데, 여튼 저는 영상 보시면 진짜 얘는 그냥 특별한 거 없어요. 어딘가 돌파 자리 할 때는 그런 뭔가 지가 만들어 놓고 그냥 간단하게 지지 저항 이용해가지고 저항이었던 자리 거기를 돌파하고서 지지해 주길래 요 부근에서 한 거예요. 이런 곳에서 600주, 뭐 200주, 36주 막 이런 식으로 했다가 오늘 막 한 3천만원 왔다 갔다 하면서 샀던 것 같아요. 753주. 오늘 그냥 매매를 이런 식으로 했다가, 부강약품은 왜 매매를 했냐면은 차트상 이날부터 보고 있었고 어제 쌍봉을 만들어 놨는데 이 쌍봉을 넘어주면서, 그리고 얘가 대금이 가장 컸어요. 제 눈에는 오늘 시장 거래대금 얘가 가장 컸던 것 같은데, 예, 지금 보시면은 1.2조죠 1.2조 터졌어요. 신풍 6천억, 셀트리온 제약 5천억, 대용도 뭐 등등등 터졌는데, 부강약품이 이 당시부터 해가지고 제 눈에는 대금이 그 당시에도 제일 컸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확실하진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 오늘 괜찮을 것 같다. 최소한 2등주나 3등주 안에는 들어갈 것 같고, 차트상 미리 제가 생각을 하고 있던 흐름이 나왔고, 오늘 돌파 자리가 쌍봉, 이 차트상 일봉에서 쌍봉 만든 자리를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돌파할 때 시세 주고서 얘 결국에는 이 앞에 만들어 놓은 이런 자리를 깨진 않았어요. 어제 고점, 아침에 돌파 전에 만들어 놓은 고점 깨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거래량 감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계속 산 거예요. 얘 오늘 주도주 될 가능성이 높다. 왜? 제일약품이 일단 1등주로 갔는데 얘가 11시 28 이거
11시 42분에 그냥 상한가 닫아버렸어요. 안 풀렸어요. 안 풀렸죠. 한 번도. 이거 보면서 오늘 치료제 섹터 2등주 3등주 잡으면은 좀 괜찮겠다. 근데 그걸 찾고 있던 게 부강약품이 제 눈에 보였던 거예요. 왜? 거래대금이 상당히 크고 차트상 미리 준비해뒀던 걸 제 기억에는 갖고 있었고, 그러면서 얘 신고가죠. 또 부강약품. 그리고 레보비르 임상, 이 회사의 레보비르 임상이 8월 혹은 3분기쯤에 나올 건 아는데 재료는 조금 멀어요. 멀긴 하지만 머릿속에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어떤 놈이 강할까만 선택을 하면 됐던 시장이었어요. 제 기준에는. 그래서 단타 계좌에서는 원래 한 1000만원 이상은 거의 잘 안 사는데 한 3000, 4000까지 샀던 이유가 그런 것들이 겹치고 겹쳐서 좋아 보이는 관점들이 한 개가 아니라 대장 제일약품이 먼저 가서 상한가 닫고, 그리고 제가 주말에 준비해뒀던 게 치료제 1군 애들에서 2군으로 갔다 좀 돈이 몰리는 것들을 제 기준에는 먼저 판단을 해놨고, 부강약품 얘 대금 원래 많이 터졌던 놈인데 차트상 쌍봉까지 만들어놨는데, 차트상 일봉에서 쌍봉을 만들어놨는데 여기를 넘어간다. 그러면은 오늘 괜찮겠는데? 거기다가 거래대금이 오늘 1등이었다. 제가 매매했을 당시에 아마 1등이나 2등, 엄청 높았어요. 제 기준에는. 그런 좋아 보이는 점들이 중첩되고 중첩돼가지고, 뭐 결과적으로는 신풍제약 나중에 등장한 놈한테 상한가를 뺏겼지만, 그래도 매매를 잘했죠. 수익률 얘 엄청 크게 챙겼어요. 괜찮아요. 제 단타 계좌 치고서는 상당히 크게 챙겼어요. 어제 두산 인프라코어 두들겨 맞은 거, 아침에 두산 형제한테 2연타 맞으니까 좀 기분 짜증나더라고요. 근데 그거 복구하고도 수익을 내줄 정도로 왔다가 이런 거 보세요. 자리가 10%. 제가 이거 들고서 10% 막, 저는 수익 볼 때 좀 크게 보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뭐 잘하시는 분들은 또 오히려 막 좀 짧게 쳐요. 하지만 저는 좀 크게 보는 애들은 크게 봅니다. 왜? 그만큼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갈 거라는 거에 대해서 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눌릴 때 191주 한번 감 보고서 600만원? 600만원 정도 감 보고 더 눌리니까 이거 오후에 한 번 더 친다. 그래서 여기서 또 얼마 산 거야 이거? 제가 수학이 약해서 많이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단타 계좌 치고서는 제가 비중을 좀 많이 실었어요. 오늘 매매를 얘는. 그리고서 올라갈 때 신풍제약이 먼저 좀 가는 거 보고서 얘 오늘 상한가는 못 갈 것 같아서 정리 계속 쭉쭉쭉쭉. 그 다음에 지금 한 500만원인가 들고는 있습니다. 종가 베팅 개념으로 갔다가 아직 남아는 있어요. 근데 일단 매매했던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제일약품이 우선 상한가 후 굳건하게 붙이는 모습. 11시경 11시 28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말 중에 이미 치료제 섹터 1군 애들 파미셀 그리고서 클로로킨에서 2군 애들 나머지로 돈이 흘러가는 걸 개인적으로, 이건 느낌이니까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주말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죠. 이 말을 했어요. 1군 애들에서 개인적으로 2군으로 돈이 좀 흘러가는 것 같다. 그래서 치료제 순환매를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게 아니라 지나고 나서 하는 것도 아니고, 주말에 그 치료제 정리 아까 보여드렸던 이 영상을 보시면은 그 말을 그대로 했어요. 여기 보이시죠? 치료제 1군 애들이라고 그냥 딱 써놨죠. 그래서 1군에서 2군으로 갔다, 이 검은색 선을 해서 밑에 2군 애들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다. 그래서 순환매가 올 수 있을 것 같다. 미리 준비를 해놨던 그런 섹터입니다. 3번 거래대금이 부강약품이 그 당시 오늘 가장 컸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확신은 못하는데 가장 컸거나, 그 다음에 혹은 최소한 제 기준에 이거 대금 엄청 터진다. 그 다음에 차트상 일봉에서 쌍봉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쌍봉도 윗골이 긴 음봉 거래량 터진 안 좋다고 소문난
그 고점을 돌파해 줬습니다. 추세가 꺾여야 정상인데 그걸 넘어간다? 거기에 오늘 테마에 돈이 들어오네? 이런 관점들을 이용해서 부강약품을 하루종일 물고 뜯었습니다. 하루종일 물고 뜯었어요 진짜. 두산 시리즈에 두들겨 맞은 거 원 없이 풀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인프라 거랑 밖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얘네 자꾸 매매를 하고 싶은데 조금 저랑 그 매매하시다 보면 분명히 나랑 안 맞는 종목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종목에 저처럼 미련하게 욕심 부리시면 안 됩니다. 그냥 다른 종목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계좌에는. 저는 뭐 또 내일 할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 깔짝깔짝 했는데 얘는 크게 수익은 못 봤어요. 그냥 막 하루 종일 막 샀다 팔았다 했는데 얘는 거의 본절 처리거나 좀 약손절했던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종가 베팅 했다가 또 팔아먹었죠. 셀트리온 제약도 이 높은 자리에서 지금 5일선에서 반등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외국인이 하루 종일 땡겼어요. 이 종목은 매매할 때 프로그램 보시는 게 좀 좋습니다. 프로그램 흐름이 오늘 하루 종일 원웨이 방향식으로 갖다 거의 땡겨줬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괜찮았는데 하여튼 치료제 관련주들은 아직은 좀 더 봐야 될 거는 같아요. 시장 관심이 특히 부강약품 1.2조가 터졌다. 쉽게 못 죽어요. 계속 말씀드려요. 돈이 많이 터진 애들은 SK바이오랜드 보셨죠? 1.8조 터지니까 쉽게 못 죽어요. 뭐 악재고 뭐고 해도 결국에 뭐라도 한번 꿈틀이라도 합니다. 부강약품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일양약품이 어디 갔냐. 얘 우는 그냥 상한가 탔고 이 새끼 대단한데 일양약품 같은 경우에도 이 녀석 저는 내려가주길 좀 바랬는데 아침에 그냥 개파락 해놓고서 바로 땡겼죠. 바로 땡긴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얘도 돈이 많이 터졌. 얘는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이런 부근에서 막 좀 9만원 부근에서 혹은 85,000원 8만원 이에서 끝난다. 그럼 단일가 매매 저는 조금 얘는 안 할 거예요. 왜냐면은 그 단일가에서 시세를 단일가에 들어가면은 단일가에서 시세를 올려놓고 해제되는 날부터 쭉 파는 케이스, 혹은 단일가 중에 2일차부터 슬쩍슬쩍 올려서 파는 케이스. 단일가 때는 그냥 별 흐름 없이 그냥 여기서 하락 조정을 주던가 가격 조정을 주던가 시간 조정, 기간 조정 주고서 해제되는 날 거기서부터 몇 일 내로 갖다 시세 주는 케이스 뭐 이렇게 있는데, 크게는 얘는 일단 시세를 줬기 때문에 여기서 뭐 또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치료제 섹터가 좋다면은, 그래가지고 얘는 좀 매매하긴 까다로울 것 같아요. 시장 주도주긴 한데. 아무튼 일양약품 괴물같은 녀석. 오늘 진짜 그냥 치료제가 시장을 다 잡아먹었어요. 오전 중에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더니 뭐 혈장이고 뭐고 그냥 엮여있는 애들 그냥 다 미친듯이 그냥 너도 나도 치료제. 거기다가 오늘 웃겼던 게 뉴스가 없었어요. 애들이 그냥 섹터로 움직이는 케이스입니다. 오늘 다 뉴스 있었던 거 그나마 좀 이슈가 될 만한 건 제일약품 빼고는 없었어요. 제 기준에. 신풍제약도 뭐 뉴스 한번 볼까요? 얘도 없었어요. 그 뭐였더라? 피라맥스 관련해가지고 이런 좀 쓸데없는 뉴스만 있어요. 쓸데없는 뉴스만 있고, 제 기준에는 이거 특징주 신풍제약 피라맥스 코로나 치료 임상 소식이 이미 나왔던 뉴스예요. 제가 5천 수익 냈던 게 요 구간이잖아요. 이거 피라맥스 임상 이상 그거 기다려서 냈던 건데 그 뉴스 그냥 재탕이었어요. 오늘 새로운 게 아니라 뭐 언제 한다 혹은 다음 주 뭐 시작한다. 지난달 내용 보세요. 지난달 14일 식품의약안전처에 따르면은 신풍제약 경증 이거 피라맥스 유효성 안정성을 비교평가하는 임상 이상 시험을 승인받았다요. 보시면은 신풍제약은 개발을 위한 임상 이상 승인 시작 소식 후 연일 상승세를, 이게 뭐가 상승세예요? 이게 뭐가 연일 상승세였어요? 이 정신 나간 차트 진짜 그냥 횡보하고 있던 거지. 뭐가 연일 상승세요, 기자분. 그래가지고 오늘 제 기준에는 뉴스 새로운 재료 매매할 거는 좀 없었어요. 유한양행도 이거는 종배 해가지고 들고 왔었는데 손절 쳤죠. 왜? 유한양행 오늘 아침에 시세 막 28% 주는데 얘
저는 한 5%는 사실 줄 줄 알았어요. 유한양행호가 28% 갔다 왔거든요. 얘 이거 보면서 야, 유한양행 그래도 같이 이름 엮어 있는데 첫 번째 애가 28% 가면 매너상 5%는 주겠지. 거기서 팔아야지 하는데 와, 그거 안 주더라고요. 독한 녀석. 진짜 독하다 독해. 그래서 그냥 손절 쳤어요. 하여튼 치료제들 오늘 시장을 완전 잡아먹었고, 그리고 치료제 애들은 어차피 계속 봐야 되는데 이 영상에서 일정 같은 거 좀 제가 재료 뭐가 나오고 뭐가 남아있고 언제 나올 거다 대략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린 게 있는데, 그거 일정 좀 참고하면서 눌림 매매를 하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돈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신풍적 얘는 사실 모르겠어요. 얘는 진짜 와, 그냥 평균 7,500원짜리가 지금 249%. 와, 차트 진짜 괴수긴 하네요. 괴수긴 한데 얘는 저는 못할 것 같고, 차라리 남은 애들 중에 재료 좀 눌려있거나 막 그런 애들 위주로 할 것 같습니다. 혹은 아예 신고가. 근데 신풍작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직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서 아직 슈팅을 제대로 안 준 애들, 그리고 치료제에서 저 SV 인베스트먼트에서 이제 이것도 말씀드렸었죠. 이뮨메드. 얘도 차트가 요 자리에서 뭔가 횡보하고 있는데 7월에 이탈리아 임상, 우리나라 임상 이상이 있는데 차트가 버팅이고 있다가 이슈. 오늘 얘 뉴스 없었어요. 근데 그냥 치료제 섹터가 튀니까 뭔지 몰라도 얘도 그냥 같이 일단 엮은 거예요. 이런 흐름. 그럼 여기서 또 뭔가 기어 다니다가 눈치 보면서 임상 이상 뭐 뉴스 이런 걸로 갖다 시세를 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재료 있는 애들 위주로 갔다가 눌림 매매는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눌림 매매가 2% 눌렸다 3% 눌렸다 거기서 막 풀베팅이 아니라, 눌림 매매를 할 때는 막 최소 한 5% 10% 좀 폭을 크게 하고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정도까지는 생각을 좀 해주는 게 좋아요. 매매 틀이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뭐 이제 좀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눌림 매매 그냥 맥점이라고 하죠. 그런 거 딱 잡아서 바로 수익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초보분들은 1차, 2차, 뭐 3차 이런 매수하면은 보통은 본절 좀 재료 종목 선택을 미스하지만 않으면은 보통은 본절 좀 잘 나옵니다. 뭐 이걸 디테일하게까지는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치료제 섹터 지속적으로 봐줘야 되는 섹터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 미리 준비를 해둔 섹터에서 뭔가 터질 때는 매매를 좀 과감하게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이 적을 알고 있으니까. 얘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항상 정보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평상시에 공부를 괜히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를 해두고 얘네들이 움직일 때 그거에 따라서 당일 매매, 수익 매매는 조금 틀이 다르지만, 저는 이제 단타 계좌에서는 수익 매매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틀 잡혀가지고 뭐 거의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단타 위주로 갔다가 저도 결국에는 전업을 생각하고 뭐 이러면은 언젠간 단타를 해야 되는데, 아직 실력이 모자르기 때문에 단타를 매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둔 섹터에서 놓을 때 제일 마음이 편합니다. 이제 뭐라 그러지? 홈 시너지라고 해야 되나? 베이스에서 야구나 뭐 이런 거, 제가 스포츠를 좀 안 좋아해가지고, 근데 베이스에서 하는 거랑 어디 원정 가서 하는 거랑 좀 차이가 크다고 하죠. 그 느낌이에요. 미리 준비를 해두는 건 나만의 베이스를 내가 다져두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평상시에 공을 던졌던 곳에서 거기서 전쟁이 일어난다, 야구를 한다, 혹은 내가 이제 평상시에 뭐 이제 군인이라 치면은 군인으로서 사격 연습을 하고 뭐 지형지물을 깔아놓고 내 동네 그런 곳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게릴라를 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를 깔아두는 게 관심 종목 세팅이고, 그날 모아두는 그런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연히 내 베이스, 내 동네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면 내가 지름길도 빨리 알고, 누구보다 어디로 갔을 때 더 빨리 나오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죠. 그런 거를 준비해 두시는 행위가 주식하시는데 절대 득이 되면 됐지 손해는 안 봐요. 절대 안 봐요. 그거는 이거 준비한다고 해서 손해볼 일이 절대 없죠. 수익에 도움이 되면 됐지.
그래서 항상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주식에서 돈 벌려면 노력해야죠. 이거는 솔직히 뭐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건 노력으로는 커버 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그 노력의 절대치라고 해야 되나? 누군가는 와, 난 이거 진짜 나는 내 기준에 열심히 했어. 하지만 그거 필요 없어요. 시장에서 이 새끼 진짜 열심히 했구나. 혹은 누가 봐도 야, 진짜 열심히 했네. 이렇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해야지 그냥 내 기준에 열심히 했어는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내 기준엔 진짜 전력을 다했어. 필요 없어요. 시장에 씨도 안 먹히는 변명입니다. 시장에선 그런 거 알아주지 않아요. 네 기준에 열심히 했구나. 근데 네 기준 아직 시장에서 돈 벌기엔 모자라. 그럼 돈 벌려면 뭐 해야 되죠? 더 노력해야죠. 자신의 한계를 단정 짓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한 게 최대한의 노력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보다 더 할 수 있어요. 분명히 더 할 수 있는데 내 스스로 귀찮고 피곤하고 놀고 싶고 이런 욕심 때문에 노력을 못하는 거지. 잘 생각해보세요. 진짜 주식에 미쳐야지 돈 벌 수 있어요. 저는 아직 미친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반대로 갔다가 저 보면은 이제 영상 하도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아니 뭐 퇴근하고 영상만 만드세요? 근데 유튜브 안 했을 때도 똑같았어요. 영상만 안 만들었을 뿐이지 이렇게 종목 공부하고 준비해두고 차트 싹 보고 관심 종목들 섹터들 이런 거 돌아가면서 한 번씩 얘네 추세 어떠지? 최근에 아직 살아있는 애들인데 추세 어떠지? 이런 거 보면서 얘 괜찮은 자리 왔네? 그럼 한번 매매를 좀 생각해볼까? 뉴스는 뭐 있지? 반일 테마 일본에서 뭐 나온 뉴스가 있나? 아이크래프트 QR코드 10일날? 이러면은 차트 지금 버텨주고 있고 괜찮네 추세 내일 아침에 좀 봐야겠다. 계속 봐요. 반대로 갔다가 취미생활이 이거라는 거예요. 저는 끝나고서 저 술 담배 안 한다고 했죠. 술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 만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뭐 제가 사교성이 없고 막 은둔형 외톨이 이런 건 아닌데 성격은 좋아요. 목소리 들으시면 알죠. 근데 성격은 좋아요. 근데 그냥 사람을 만나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귀찮아서 안 만나요. 귀찮아서 안 만나고 제 친구들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새끼 의지간이도 안 나온다. 막 가끔 친구들끼리 이제 어디서 모이자 하면은 지금 의지간이 귀찮아서 안 나가요. 근데 제 성격을 다 알고 있어요. 왜? 막 이제 20년지기 막 이러니까. 근데 저는 남들 술 먹고 남들 담배 피고 뭐 피로 풀 때 저는 그냥 집 와서 이거 보는 거예요. 왜? 돈 벌고 싶잖아요. 돈 벌려고 주식시장 왔으니까. 제가 이 정도 상응하는 노력은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그래도 저도 가끔 뭐 이제 여행 갔다 오고 그러죠. 저라고 뭐 아무리 이런 게 좀 그냥 움직이는 거 싫어한다고 해도 집에만 처박혀 있진 않아요. 하지만 반대로 갔다 이제 저보다 더 노력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이제 노력을 조금 덜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환경적 요인이 있긴 있어요. 막 직장이 정말 힘들다. 혹은 내가 일하는 시간이 너무 힘들다. 일에 노동 강도가 너무 빡세다. 집 오면은 녹초가 될 수밖에 없다. 이해는 해요. 저는 이해하지만 시장은 그거를 이해 안 합니다. 이해할 필요가 없죠. 시장 측에서. 사람으로서는 이해해요. 저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힘든 일 많이 해봤었으니까. 근데 시장에서는 그딴 거 관심 없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내가 결국 돈 벌러 왔는데 얘네한테 감성에 기대어서 뭐를 바라지 마세요. 얘네는 그딴 거 관심 없어요. 그냥 네가 돈 벌어 가냐 혹은 돈 우리한테 뱉고 가냐.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노력 차이가 상당히 크긴 클 겁니다. 재능을 타고나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하튼 치료제 관련해서부터 해가지고 좀 뒤에 쓸데없는 잡 얘기까지 나왔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분명히 노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야든. 그래서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또 내일은 또 뭐가 움직일지는 모르겠어요. 실시간 종목 조회 한번 볼까? 징글징글하네요. 빅텍도 오늘 아침부터 그냥 하루 종일 쳐주고 레고캔바이오 얘 무상증자 이슈로 갔다 엄청 잘 가네요. 이렇게 양매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간다. 역시 공매도가 없다는 게. 그리고 드론 오늘 장중에는 좋았는데 아침에 맞아 드론도 셌다.
제가 이쪽을 매매를 아예 안 해가지고 지워버렸더니 기억이 안 났는데, 아침에 다른 테마 뭔가 하나 테마가 좀 강한 게 있었는데 했던 게 드론이네요. 드론. 보니까 기억나네. 제가 안 본다고 했죠, 드론은. 그래서 아예 관종이 없어서. 근데 실시간 종목 조회 보면서 드론 오늘 좀 세네 했는데 까먹었던 게 드론이었어요. 드론. 보니까 이제 기억나요. 하여튼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